안녕하세요. 나무아카데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고1 6월 학평 국어 독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 지문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글에서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러한 가격 탄력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자세하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수요의 법칙에 따르면 어떤 상품의 가격 변화에 따라 그 상품의 수요량은 변화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어떤 상품을 구매할 때 가격이 비싸거나 또는 혹은 싸거나를 통해서 그 가격에 따라서 우리가 물건을 살지 안 살지 그 수요가 결정이 되죠. 이러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바로 무엇이라고 하냐면 가격이 변할 때 수요량이 변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라고 합니다. 네, 수요의 가격 탄력성의 개념 부분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때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바로 탄력적이다, 비탄력적이다 이 두 가지로 나타낼 수 있는데요. 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탄력적이다라는 것은 바로 가격 변화에 따른 수요량의 변화가 민감하면 탄력적이라 하고, 그리고 가격 변화에 따른 수요량의 변화가 민감하지 않으면 비탄력적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네, 만약에 어떤 상품이 가격이 올랐는데 수요에 딱히 변동이 없어요. 그러면 그것은 비탄력적. 근데 어떤 상품의 가격이 엄청 올랐는데 그로 인해서 수요가 확 줄어들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바로 탄력적이다라고 표현한다고 합니다. 자, 이러한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 영향을 주는 대표적인 요인이 바로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의 문단이 이것을 설명하는 내용이 되겠죠? 첫째, 바로 대체재의 존재 여부입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떤 상품에 밀접한 대체재, 즉 그 상품을 대신할 수 있는 상품이 있다면 소비자들은 그 상품 대신에 대체재를 사용할 수 있으므로 그 상품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바로 탄력적이다라고 합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버터는 마가린이라는 밀접한 대체재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버터 가격이 올랐어요. 그러면 굳이 버터를 사지 않아도 더 싼 마가린을 우리는 소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버터의 수요량은 크게 감소하여서 이때 버터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탄력적인 것이 됩니다. 그런데 반면에 달걀은 어떻죠, 여러분? 이 달걀을 대체할 수 있는 대체재가 있나요? 네,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달걀은 마땅한 대체재가 없기 때문에 달걀의 가격이 올라도 그 수요량은 크게 감소하진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수요량의 변화가 민감하지 않죠. 이것을 우리는 바로 비탄력적이다라고 앞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어떠한 것이 여기에 영향을 주느냐? 바로 필요성의 정도입니다. 즉 여기서는 필수재와 사치재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필수재는 어떤 거예요? 네, 맞아요. 우리가 생활에 필수적으로 사용하는 것, 즉 없으면 안 되는 것이죠. 이러한 것은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대체로 비탄력적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어쨌든 수요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반면에 사치재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대체로 탄력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치재라는 것은 무엇이죠? 내가 굳이 꼭 사지 않아도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필수재인 휴지가 가격이 오르게 되면 사람들이 아껴 쓰긴 하겠지만 그 수요량이 급격하게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것이니까요. 따라서 이거는 비탄력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사치재인 보석은 바로 가격이 상승하면 그 수요량이 감소하게 됩니다. 근데 왜냐하면 지금 당장 보석을 내가 사지 않아도 생활하는 데는 지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수요량이 감소할 수밖에 없죠. 이것은 바로 탄력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요인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에서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라고 하는데요.
만약에 해당 상품을 구매하기 위한 지출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을수록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커진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상품의 가격이 인상이 되면 개인의 소비 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 영향을 주는 대표적인 요인 세 가지. 첫 번째, 대체재의 존재 여부. 두 번째, 필요성의 정도. 세 번째, 소득에서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었습니다. 이 부분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어떻게 계산할 수 있을까라고 또 질문을 던지면서 앞으로 제시될 내용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이때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수요량의 변화율을 가격의 변화율로 나눈 값이라고 합니다. 자, 이때 가격의 변화율은 다시 가격 변화분을 기존 가격으로 나눈 값이고 수요량 변화율은 수요량 변화분을 기존 수요량으로 나눈 값이라고 하네요. 만약에 예를 들어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스크림 가격이 10% 인상되었습니다. 이때 아이스크림의 수요량이 20% 감소했다고 합니다. 이 경우 수요량의 변화율이 가격 변화율의 2배에 해당한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즉 가격의 변화율은 10%였고 수요량의 변화는 20%였죠. 이를 나누면 바로 2가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바로 2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어떻게 계산하는지 이해가 되시죠? 일반적으로 그러면 이 수치가 큰 건지 작은지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기준이 다음에 나오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1보다 크면 탄력적이다라고 하고 1보다 작으면 비탄력적이다라고 하고 탄력성이 1이면 단위 탄력적이다라고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1이면 단위 탄력적이라고 한다고 하네요. 자, 그렇다면 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알면 어떤 것이 좋을까요? 네, 바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어떠한 것에 영향을 미치냐면 바로 총수입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이 총수입이란 무엇이냐면 상품 판매자의 판매 수입이며 동시에 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지출액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는 상품의 가격에 거래량을 곱한 수치로 산출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또 보도록 할게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비탄력적인 경우에는 가격이 상승하면 총수입도 증가한다고 합니다. 네, 왜냐하면 비탄력적이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도 크게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고 수요를 꾸준히 하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탄력적인 경우, 상품의 가격이 올랐을 때 그 수요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우겠죠. 이때는 가격이 상승하면 그만큼 수요가 감소하기 때문에 총수입 또한 감소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상품의 가격이 500원에서 600원으로 20% 상승했습니다. 그때 수요량이 100개에서 90개로 10% 감소를 했습니다. 자, 이때 이 상품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비탄력적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때 총수입은 우리가 아까 뭐라고 했죠? 상품의 가격에 거래량을 곱한 수치였죠. 즉 가격이 오르기 전에는 바로 500원 곱하기 수요량 100을 하면 어땠나요? 5만 원이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가격이 오른 600원을 올랐을 때는 수요량이 90개였어요. 그러면 이 둘을 곱해주면 54,000원이 되겠죠? 즉, 이 상품은 비탄력적이었습니다. 크게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았어요. 가격이 올라도. 따라서 가격 인상 전에는 5만 원이었던 것이 인상 후에는 54,000원으로 이 판매자의 총수입은 4,000원이 증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가격의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파악하는 것은 바로 판매자의 총 수입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러한 판매자에게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다양한 변형 문제도 있으니 함께 풀어보시기 바랍니다.